네, 반갑습니다. KBS 이윤지라고 합니다. 제가 바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바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라파 김지수 팀장님이랑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에 이제 총괄을 김지수 팀장이 맡고 계시고 저희는 그 사업에 참여로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 말미에 그 사업의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 발표를 일단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 다른 행사 때도 제 앞 순서가 도스트 11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그 오늘 발표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도스트 11은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새로운 레퍼런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 사내 기업이나 이런 분사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자극이 되는 지금 발표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AI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와 도스트 11 두 기자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비슷했어요. 근데 걸어온 길은 정말 달라요. 저는 회사에서 계속 어떤 AI 전담 프로젝트 팀, 전담 부서 이렇게 해서 KBS 내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해왔고 도스트 11은 어느 순간 이제 아까 전략 기업, 그러니까 사내 기업으로 이제 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이 날아가는 이 방향이 많이 차이가 생겼고 또 그거로부터 발생된 결과물도 오늘 제가 소개드린 내용처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014년에 이제 방송기술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대 출신이고 석사를 사회과학을 해서 되게 애매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개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양쪽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매니지먼트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AI 방송 혁신단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지금 팀장으로 있으면서 연구소의 AI 전환팀 팀장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딱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하나의 프로젝트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KBS 하면 어떤 건물이 떠오르세요? 그 여의도 공원 앞에 이렇게 큰 로고가 있는 저희는 본관이라 부르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본관이라는 건물이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70 몇 년도에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그로부터 한 옆으로 500m 정도 걸어오면 연구동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연구동 아시는 분 계세요?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좀만 더 있으면 이 자체가 박물관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연구동이라는 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연구동 사무실인데 2018년 한 7월 여름에 더웠어요. 그때 이제 휴게실에 모여서 우리끼리 이제 뭐 하냐. 그때 사실 막 예상하시피 저희는 이제 근무 강도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습니다. 자랑이라면 자랑이도 험담이면 험담인데 그래서 저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연구원 이제 4명이 총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아이돌 덕후였어요. 이제 K-팝 지금 이제 K-팝 이러면 다 알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이돌의 그 데뷔를 하면 맨날 찾아보는 정도로 그쪽에 팬이 심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에 보이는 강다니엘 직캠이 KBS에서 올렸는데 3,500만 뷰가 찍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디지털 그러니까 유튜브 혹은 이제 이때는 네이버 핫클립이라는 게 되게 유명했을 때입니다. 그때 강자는 이제 CJ ENM이었거든요. 엠넷, M2 채널 막 이렇게 해서 잘 나갈 때여서 어떻게 KBS가 터졌지? 그때 이제 저희가 과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 과제가 이제 버티고라고 저희가 부르는 과제인데 되게 심플했어요. 직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로 종횡비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틱톡도 세로고 유튜브 쇼츠도 세로고 근데 이때는 그게 없을 때니까 세로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 세로형으로 카메라를 멤버별로 돼서 찍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희는 조금 이런 제작비가 본방송 대비 이런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제작비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화 시키자라고 해서 저희의 원리는 간단했어요. 이제 가운데서 크게 찧어가지고 한 명씩 잘라내자. 이제 거기에서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미디어 시청기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KBS라는 방송국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 거실에 TV를 켜서 미디어를 시청하기 희망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죠. TV는 이제 어느 순간 국가대표 아니면 올림픽 뭐 이런 선발전 할 때 가끔 켜고 뭐 애들 재우고 넷플릭스 볼 때 좀 켜고 뭐 이렇게 켜는 특수한 영화관 같은 형태의 미디어 시청이 됐죠. 요즘 우리가 데일리 시청하는 건 세로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계속 그럴까요? 뭐 혹시 VR 같은 기기가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기를 지금 우리가 뭐 잘 나간다, 뭐 이 기기가 대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송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미디어 시청기가 변할 때마다 매번 그에 맞는 제작 시설을 투자해야 될까요? 라는 게 저희의 고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K-팝을 세로용으로 소비한다. 그럼 저희는 방송을 위해서는 가로로 저희는 16대 9라 부르는데 이 가로형 영상으로 카메라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셋업이 돼 있었어요. 이걸 세로용으로 한다고 해서 세로용 프로덕션 체인을 또 만들까요? 그거 쉽지 않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VR 기기의 시대가 되면 우리는 이제 180도 정도의 이 구면으로 채워진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다시 그거를 위한 프로덕션 체인을 혹은 이제 촬영기부터 편집기기, 송출기기를 저희가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데 저희 차관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찍는 게 아니고 하나로 찍어서 잘라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최근 여러분이 최신 아이폰을 샀으면 사실 경험했던 방식이에요. 아이폰 17을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안 쓰는데 그 앞에 아이폰 17은 전면 카메라가 센서가 정사각형이래요. 그래서 내가 혼자 셀피를 찍을 때는 세로로 긴 건데 한 내 옆에 2명 정도 혹은 3명 정도가 있으면 갑자기 조경비가 이제 가로로 바뀌는 거죠. 저희가 갖고 온 것도 뭐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저희는 이 카메라로 찍는 거를 8K라는 어마어마한 행사등으로 찍습니다. 8K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8K로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소비하는 미디어 시청기기, 뭐 설사 영화관이라 한들 굳이 8K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눈이 즐거운 시대예요. 근데 저희가 8K에 택했던 거는 저희는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이 잘라낸 해상도의 최종 해상도, 그러니까 원본을 잘라낸 일부분만 쓰기 때문에 원본이 클수록 유리했어요. 그 당시 저희가 구하기 제일 쉬웠던 거는 8K 카메라였고 거기서 잘라내는 방식을 썼죠. 근데 이 방식을 택할 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잘라내는 작업에 추가적인 편집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이 보이는 게 이제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걸 쓰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이런 영상에서 이걸 잘라낼 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내가 최종 출력할 캔버스의 크기만 보이기 때문에 이 피사체가 이동, 그러니까는 아이돌 아티스트 멤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면서 군무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뭔가 이동 편집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격렬한 댄스를 추는 K-팝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동화를 하겠다라고 한 게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몇 가지가 필요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GPU 기반의 저희만의 렌더링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술을 설명드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했던 고생을 소개해드리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개발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AI 서비스를 쓰는 곳이 아니고 AI 서비스를 개발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 윈도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데이터셋 만들고 뭐 AI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이 탑재된 도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오른쪽에 보이는 버티고라는 프로그램이고 뭐 구글에 뭐 이렇게 치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알려져 있는데 뭐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캐논 카메라를 사면 아마 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매라기보다는 같이 번들링으로 껴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식의 장점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뭐랄까요, 아이유 콘서트를 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아이유 콘서트에서 가장 비싼 티켓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단상 앞에 스탠딩석이죠. 근데 여러분이 불후의 명곡 무슨 왕주왕전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돈을 주고 파는 콘서트와 방송을 위해서 하는 콘서트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비싼 티켓을 판 관객이 있냐, 아니면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부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가 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카메라와 티켓을 더 이상 어떤 걸 선택하지 말자.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대형 이벤트,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데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만 관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콘서트 중계를 동시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계도 하면서 현장에 콘서트 음악 공연도 해야 되는 양쪽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촬영 방식은 가로등처럼 카메라만 뭐 고해상도 카메라, 8K 카메라 세워놓으면 사실 뭐 큰 스페이스를 차지하지 않고도 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이 가장 확장됐을 때 쓰일 수 있는 도메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런 공연 제작사나 뭐 외국에서 이런 대형 이벤트를 하는 방송사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카메라 자체가 아까 제가 8K 카메라를 쓴다고 했는데 요즘 카메라는 되게 좋아요. PTZ 카메라라고 들어보시면 계세요. PTZ 카메라. PTZ 카메라는 뭐냐면 CCTV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막 상하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모터가 달려 있는 거죠. 이 모터가 달려 있는 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 많이 쓰거든요. 뭐 특히 스포츠나 좁은 공간에서 할 때 많이 써요. 저 뒤에 가면 그 게임 조이스틱 같은 걸 어떤 카메라 감독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AI가 제어하기 굉장히 좋은 도메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 PTZ 카메라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오른쪽에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시제품인데 저렇게 실제 사람의 위치를 인식해서 두 명이 들어오면 이제 두 명에 맞게 줌아웃이 되고 또 한 명만 있으면 다시 줌인이 되고 또 이 적정한 앵글, 사람이 볼 때 편한 앵글을 저희가 엔진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합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연 현장에 제가 방금 소개한 PTZ 카메라가 마치 가로등처럼 한 뭐 5개, 6개, 7개가 듬성듬성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중계 현장이면서 관객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고의 공연 현장이기도 한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로형에 대한 얘기만 실컷 했는데 이 나와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핸드폰, 스마트폰 사는 것처럼 이 VR 기기를 살 날이 많이 온다면 가정을 합시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무한 맞나요? VR 기기를 하나 출시했죠.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언젠간 가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앞에다가 저희는 이제 PCI 렌즈, 어안 렌즈라 부르거든요. 그걸 적당히 갖다 대고 찍으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VR 기기에서 보는 180도 콘텐츠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를 크게 지으면 일단 스튜디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공간이 없고 심지어 KBS를 하더라도 제일 큰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스튜디오는 관객석은 크죠. 스튜디오는 크지 않고 한 20m가 최대폭이에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많이 지으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스튜디오는 사실 카메라에서 앵글로 딱 걸릴 만큼만 작게 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그럼 작게 지은 스튜디오를 크게 확대하는 건 AI한테 하자. 그러니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제 아까 앞선 발표에서 나왔는데
이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 가운데 뉴진스의 무대를 그냥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따서 포토샵으로 확장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매 임의성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사실 창의성과 임의성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영상은 연속된 프레임이고 우리가 뭐 전후 프레임에서 시계가 달려있다가 그 다음 1초 뒤에는 시계가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AI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신기한 거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AI가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필요했던 데이터가 그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세트를 사람 없이 빈 무대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학습할 줄 알았으면 빈 무대를 다 찍어놨겠죠. 근데 빈 무대를 찍어놓은 게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있는 무대에서 사람을 지워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또 학습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된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면 뭐 지금 이제 이 보이는 게 저희가 실제 만든 카메라로 찍은 부분이고 이걸 확장하게 되면 이제 전후 자유에 뭐 야자수 나무도 보고 조명도 보이고 이런 것들 중간에 있는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컨셉을 의도한 상태로 확장하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요거 다음 기술도 개발해 놓기 했는데 요 다음 기술은 이제 요게 좌우 눈에 요 약간의 그 각도 차이를 두면 우리가 이제 3D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게 2D 180도이고 그거보다 좀 어려운 게 이제 3D 180도거든요. 저희는 이제 3D 180도로 생성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보여드릴 재밌는 걸 몇 개 준비해왔어요. 이제 글로벌로 저희가 가는 여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수익에 대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일단 K-팝은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유튜브 채널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각 방송사별로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데 저희 KBS K-팝 채널이 한 2023년 여름부터 해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올라온 게 저희가 뭐 콘텐츠가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아이돌 뭐 아이브가 데뷔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뭐 어디 가고 목요일 날 어디 가 엠넷 가고 금요일 날 뮤직뱅크 뭐 일요일 날 MBC 토요일 날 MBC 일요일 날 SBS 이렇게 순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하는 그 뒤에 어떤 무도 세트 컨셉과 이 안무 뭐 의상 같은 것도 다 정해놓고 데뷔를 합니다. 사실 공장형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정제돼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그러면 이게 유튜브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냥 많이 올린 놈이 조회수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아이브의 에티튜드라는 걸 나왔을 때 올린 콘텐츠 리스트예요. 노래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뭐 원테이크라 그래서 짐벌 들고 찍은 거 저희가 아까 8K 찍는다고 했죠. 그 8K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세로용으로 자른 거 멤버별로 다 올리고 뭐 얼박지 캠이라 그래서 막 한 번씩 이렇게 줌인 팍팍 들어간 것도 올리고 다시 말하면 파생 상품 같은 노래예요. 한 무대를 찍은 거예요. 그거를 많이 올리니까 아까 그게 치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총 조회수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그 조회수가 대한민국이 1위가 아니에요. 이게 요즘 이제 K-팝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 많은 콘텐츠 열어보면 일본이 1등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반증하는 듯 일본에서 뭐 막 일본인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직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심지어 일본의 KDDI라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우리 KT랑 비슷해요. 2등 사업자인데 거기는 직캠을 보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직캠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리바시라고 했나봐요. 하잖아요. 와리바시 갖고 와. 그냥 그렇게 갖다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도 이거를 번역해 쓴 게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K-팝에 대해서 일본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좀 텐덤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 탑승을 해서 NHK 9시 뉴스에 저희가 23년 11월에 일본 전시회를 갔어요. 거기서 촬영을 당했고 NHK가 그 다음에 홍백가합전이라는 이제 우리로 치면 연말에 하는 가요 이벤트예요. 가요 대전 같은 가요 대축제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불러서 저희가 촬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홍백가합전 팀이 이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도쿄 올림픽 때 8K 중계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목표를 세웠대요. 그래서 8K 카메라를 얘네 말로는 이빠이 샀대요. 이빠이. 진짜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얘네가 갖고 있는 8K 카메라의 단가가 제가 알기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하거든요. 진짜 비싼 카메라 그걸 이만큼 산 거예요. NHK는 부자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밀리고 선언했던 그런 8K 중계니 뭐니가 이제 하여튼 그때 올림픽 때 분위기 별로 안 좋았잖아요. 혼란스러운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원하는 효과를 못 내고 회사에서는 이 8K 카메라에 대한 용처를 찾고 있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그 용처로서 되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저희가 가서 그 8K 카메라 용처를 위해 증명하기 위해 저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찍었고 실제 여기가 저희 홍백과음자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있던 이제 편집실인데 저기 이제 이 노란색 머리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중간에 있는 패딩 조끼에 있는 사람만 저희 직원이고 그 양쪽에 있는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NHK 스텝이 저희가 전날 갔어요. 전날 가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잘 되니까 이제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뭐 펜틸트 중 카메라가 요즘 저희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컨테이너 박스에 찍는 거거든요. 이런 좁은 데 보면 막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막 이렇게 쪼고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로보틱스 카메라 같은 걸 두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말한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찍고 있고 그래서 뭐 저것들이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개발하는 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바닥부터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 솔루션과 저희의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저희는 방송사에서 필요한 그 디테일들 연출한 감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하면 상용 솔루션은 굉장히 범용적인 환경, 저희는 굉장히 정확한 환경 이렇게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저희는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뒤에 또 발표를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완성됐다라고 하면서 이거 갖고 뭐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이런 걸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국책과제인데 저는 사실 이 과기부가 만든 셈이잖아요. 과기부의 수혜를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A에서 KCA도 이 호스트 중에 하나일 텐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20%는 AI 기술을 활용하기도 세팅돼 있어요. 그 저 20%가 저희 같은 기관한테 들어옵니다. 저희 같이 이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후발주자들. 선발주자는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데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고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 사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에는 좀 더 큰 규모의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저는 이제 문체부에서는 영상이 확장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V하기 있었을 때 그것도 저희 국책과제 54억짜리 하고 있고 이제 김지수 팀장이 하고 있는 이제 과기부 데이터셋 국책과제도 저희가 48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데이터를 만들면 생각보다 이게 오래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버티고라는 솔루션은 사실 시작은 이거였어요. 시작은 저희가 2018년 과기부 국책과제 했는데 1,500명의 얼굴 데이터셋을 400장씩 모았어요. 저희가 한 100만 장 뽑았나?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셋은 그것보다 조금 더 지능적입니다. 영상과 설명문으로 구성된 저희는 이거를 비디오 랭귀지 모델용 데이터, VLM 데이터라 부르는데 그게 한 80만 장 정도가 80만 개 정도 확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되면 이 다음 어플리케이션, 뭐 한국형 소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소개한 뭐 영상을 분석해서 자동 편집하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감입니다. 사실 AI가 지금 홍수예요. 여러분들 뭐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아까 도스트 11이 소개한 그 영상 집에서 해보시면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홍수 속에 살아남으려면 자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트렌드는 내일이면 바뀌거든요. 가장 좋은 서비스가 뭘까요? 어제 나온 서비스예요. 뭐 구글, 뭐 오픈 AI 다 필요 없어요. 어제 나온 게 제일 좋고. 그러려면 이거와 경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좀 차별성을 갖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NHK에 저희 솔루션 들고 갈 수 있던 거는 K-팝이란 트렌드랑 AI란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비즈니스를 한다면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콘텐츠를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제품을 갖고 있어도 마케팅을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기적으로 조합할 필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이제 큰 수요되는 국채까지 다시 한번 라파와 이 과기부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